4월 24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가 물러나고 군부 실세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밤사이 외신 분석에 따르면은 최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마네이의 사망 이후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수장직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실제 핵심 의사결정권은 혁명수비대 장성 집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은 미국의 압박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2차 종전 협상을 무산시켰으며 심지어 아부다비의 AI 데이터 센터 등을 표적으로 지목하면서 완전한 파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3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회담이 순조로웠다고 밝히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철통 봉쇄하겠다며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는 강경한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당분간 중동 지역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민 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 디내추럴리제이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연방 법무부가 최근 사기나 허위 진술 의혹이 있는 384명의 시민권자를 특정해서 전국 검찰에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과거 중범죄자에 해당됐던 조치가 일반적인 케이스로까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민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위한 취업 영주권 문턱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EB1A나 국가기여자 면제인 NIW 카테고리의 거부율이 최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50%를 밑도는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민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비자 거부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던 강경 대치 등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했던 아이스 요원들의 신분증 폐용 의무화에 대해서 연방 항소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연방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에 최근 몰기지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가 6.35%까지 떨어지면서 몰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약 8% 증가했다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일부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갤런당 $6가 넘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텍사스는 기름값 여전히 싸긴 쌉니다. 기록적인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우버나 리프트, 음식 배달 같은 플랫폼 운전자들과 또 요즘에 디젤 가격 정말 많이 올랐죠. 장거리 트러커들 같은 경우 차를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다라는 판단으로 핸들을 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업계에서는 인공지능 AI 투자를 위한 대대적인 인력 재편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전체 직원의 10%인 무려 8,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기존의 인력을 줄이고
AI 인프라와 전문 인재 확보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기업들의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대표팀의 참가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참가시키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좀 어쩌면 황당한 소식도 있기는 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 환영한다.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미국에서 치르죠. 다만 기자나 트레이너로 위장한 혁명수비대 관계자의 입국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청소년들 간의 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지금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조지아주는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보고는 없습니다만 인근 지역의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란과의 협상이 다시 테이블이 꾸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협상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안에도 다시 협상 테이블이 꾸려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다시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도 3일에서 5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빠르면은 이번 주말 전에도 다시 협상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또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란 쪽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현재 이란이 2차 협상을 직전에 엎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집단이
이란의 목소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협상파, 온건주의 협상파, 뭐 대통령하고 외무장관 등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그래서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고 그쪽으로 미국과의 뭐 협상 쪽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은 뭐 계속 이제 아시다시피 신정 체제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알리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뭐 그니까 어제 2대 최고 지도자죠. 네. 2대 최고 지도자로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에 사실상 강력하게 그 자리를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뭐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분야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을 했어요. 후계자로 선출된 인물이 그의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인데 문제는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알리 하메네이 아버지처럼 강력한 권위도 갖지 못했고 선출 과정에서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란 내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권위 자체가 뭐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상 몸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공습 당시에 중상을 입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한쪽 다리를 3차례 수술을 받았고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얼굴과 입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고 전쟁 이후에 그리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현재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는 봉인된 편지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자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채 이렇게 세 번째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 부상까지 심각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존재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란 내부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처럼 이렇게 사실상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승인하는 뭐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내리는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바로 혁명수비대 장성들이다라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뭐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의 원리, 네, 그 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군의 한계를 보완하는 별도 조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란의 권력과 뭐 모든 것을 그냥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란 GDP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쩌면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군대 위의 군대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직이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스타바 선출 자체도 이제 혁명수비대 출신의 혁명수비대가 이제 올려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지금 이란이 점점 혁명수비대의 그 결정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한 것도 혁명수비대가 한 거고 1차 협상에 나섰던 것도 혁명수비대가 결정을 하면서 나설 수 있었는데 2차 협상이 직전에 무산된 것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지금 전쟁 휴전협정 위반이다라면서 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점점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면 항복을 압박한 것이 혁명수비대가 느낄 때는 휴전 위반이다. 그리고 또 미군이 이란 선박 2척 납포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휴전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협상파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제슈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온건파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이 망한다.
지금 이란의 경제적 손실이 약 3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란을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혁명수비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온건파 지금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협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뭐 당연히 혁명수비대와 갈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협상 상대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부터 미국이 누구랑 협상을 할 것인가 이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협상 상대가 기존의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협상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란 재건파가 아니라 혁명수비대 중심의 강경파가 협상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아예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는 분열이 없다.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라는 뭐 하나의 이란 캠페인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발 심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란으로 단결하는 그런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약간 온건파가 힘을 잃어가고 강경파, 혁명수비대 중심의 강경파가 목소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거 협상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는 시간이 많다. 이란이 시간이 없는 거지. 나는 시간이 많다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흘러가는 상황은 그렇게 또 막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지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신정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상 신정 체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정 체제도 아니고 그냥 군사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이란 협상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또 요즘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말 동안에도 속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달코라.com 저희 라디오 홈페이지와 코리아타운뉴스.com 또 KTN 신문 홈페이지에서 또 DK넷 모바일 앱과 또 KTN 모바일 앱을 통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또 푸시 알림을 통해서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살의 이민화 캐롤튼에서 성장하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우뚝 선 사람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캐로톤 시의원 후보 마이크송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 1세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리더 마이크 송. 5월 2일 시의원 선거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캐로톤의 미래입니다. Political advertising paid for by the Mike Song campaign. 이제 진짜 미국 시민권을 따도 그게 이제 뭐 안전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외국 태생의 귀화 시민권자 무려 384명을 시민권 취소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전국 39개 연방 검찰청에 배당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탈귀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담 부서에서만 극히 드물게 다뤄왔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뭐 30여 년 가까이 연평균 탈귀화 사건을 특별 부서에서 다룬 게 연평균 11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례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려 384명의 시민권을 취소하자라고 특별 전담 부서도 아니고 일반 검사들한테 넘겼다라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취득 과정에서 사기가 있거나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혼 자체가 사기였다든지, 결혼 이민 같은 경우 과거에 강력한 범죄 경력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했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뭐 연방 국토안보부가 매달 200건 이상의 탈귀화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를 한 상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를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태생의 그냥 미국 시민권자하고 나중에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하고 이 사실상 이게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뭐 귀화를 통한 시민권 많이 따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81만 8천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시민권 취소 조치가 뭐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좀 고급 인재 영주권도 영향을 또 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탁월한 능력 보유자를 위한 EB1A 영주권이 거부율이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네. 국익 기여자, 그러니까 요즘에 EB1A 영주권 거부율이 46.6%랍니다. 거의 절반. 국익 기여자 면제, NIW 카테고리인데 이거는 요즘에 64.3%로 거부율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특별 케이스 영주권 심사는 승인율이 90% 넘었는데 지금은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특기자 비자인 오비자 같은 경우에도 거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거의 신청하면 나왔던 특수 인재 영주권까지도 지금 거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강한 좀 이민 단속 기조 그리고 심사,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다시 심사해서 취소시키겠다라는 기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를 싫어하느냐?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지금 있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또 상당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뺏는다라는 인식. 그다음에 또 H1B, 요즘에 말들이 많은데 H1B라든지 그 특수 인재 같은 경우에도 싼 임금, 연봉이 이제 외국 그 취업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연봉을 낮게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 출신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기술직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를 싼 임금의 외국 출신 인력들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요즘에 H1B라든지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화 정체성 논리도 있어요. 이게 문화적인 동질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셔널리즘적인 부분인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 약간 캐나다라든지 캐나다의 이제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다문화 정책을 좀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캐나다에서 이 다문화 정책에 상당히 폐해라는 뭐 부작용이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고 캐나다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도 섞여 있는 거긴 합니다만, 원래 기존의 캐나다인들이 볼 때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캐나다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고 있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도 뭐 난민을 포함해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으면서 다문화 정책이 좀 최근에 뭐 실패하고 있는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알려지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그 일부 다문화 정책, 미국도 다문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발 심리가 또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약간 뭐 영주권도 그렇고 시민권 심사할 때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미국에 충성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따라서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 내는 뭐 그런 모범적인 시민이 미국 시민이 돼야 된다. 그런 뭐 그 가치,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실제로 그걸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웃들한테 이 사람의 평가를 묻는다든지 심사에서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미국 사회에서 요즘에 이제 캐나다나 다른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다문화 정책들을 보면서 그런 좀 심리들이 생기고 있는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안보 논리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중동 문제도 그렇고 또 중국 그 산업 스파이 뭐 그런 뭐 의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민자들 사이에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스파이들이 섞여서 들어온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식들이 번지면서 미국 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유학 비자부터 시작해서 H1B, 영주권, 심지어는 시민권까지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하고 박탈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양면이 있습니다. 네, 양면이 있죠. 모든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민자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출생률로 보나 뭐로 보나 이민자들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저번에 그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던 뭐 해프닝처럼 사건처럼 미국의 부족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해외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학교들 같은 경우에 유학생도 그렇고 뭐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이민자들이 미국의 많은 노동력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런 사회적인 좀 반대 인식들이 커지면서 이민 정책이 상당히 강경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 인구나 어쨌든 인구가 또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과학 기술 경쟁력,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기여하고, 사실은 지금 미국의 IT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 대부분 다 외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뒤처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투자가 꺼려지고, 뭐 이제 이민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면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런 부분도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진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단기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민자 반대 목소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지금 강경한 이민 정책들이 시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민 서류 신청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주의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